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9월 가을 증시가 본격화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출연 몇 달 되셨죠? 네, 좀 됐습니다. 예, 오랜만인데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질문이. 네. 지금 보면은 9월 FOMC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꽤 많아지고 또 시장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9월 FOMC에서 시장에서는 통상 한 0.75%포인트 이제 금리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있다든지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지금 75bp냐, 네. 50bp냐는 약간 좀 팽팽한 편입니다. 이제 대세는 여전히 75bp 쪽에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유럽 쪽이 워낙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미국이 75bp씩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달러가 좀 강한데 이게 이제 미국 경제에도 썩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50bp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시장의 일부 시각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50bp냐 75bp냐 영향도 있긴 하지만 유럽이라는 어떤 그 에너지 위기에 대한 변수들이 좀 또 다른 변수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긴축 문제도 있지만 유럽의 에너지 위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지정학적인 위험들과 같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9월 FOMC에서 얼마를 올릴 것이냐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약간 변동성이 돼가지고 시장에서도 약간 혼란스러운 이런 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50bp 0.5%포인트 올릴 때 하고 75bp 0.75%포인트 올린다고 할 때 9월 FOMC 이후에 어떤 시장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50bp 하게 되면은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난 7월 달을 피크로 해서 계속해서 금리는 올리겠습니다만은 속도는 피크를 쳤다라는 어떤 그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경제도 이제 인플레 압력이 조금 둔화가 된다라는 것을 연준이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이제 좀 더 지금의 어떤 불안감에서는 좀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75bp 인상했을 때는 어떨까요? 75bp 인상을 했을 때는 그냥 크게 충격이나 어떤 부정적인 것 없이 그냥 플랫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좀 이미 이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75bp씩을 계속 올릴 거냐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11월에 있을 FOMC에서는 그래도 75bp보다는 낮은 50bp라든가 아니면 25bp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더 점수를 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75bp를 하게 되면 여전히 긴축은 세다. 근데 그래도 11월부터는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시장은 좀 그 제한된 박스권의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제 이어지는 요 어떤 금리 인상의 로드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관심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11월에는 설마 0.75% 그대로 가겠느냐, 0.5 정도로 이제 내리고 12월에는 또 0.25 정도로 또 좀 줄이면서 요 속도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이런 기대를 조금 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바뀌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0.75에서 0.5, 0.25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기대인데 지금 그런 기대가 있다면 굳이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가가 그 잭슨 홀 미팅 전에 6월 중순을 저점으로 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17%,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가 넘게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약간 그 시점에 조금
과매수 국면 네. 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4,300포인트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예, S&P 500이. 예, S&P 500이 4,300이면은 그 6월 달,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5월 CPI가 엄청 세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하기 했던 거를 거의 다 이미 회복을 했었던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물가가 피크가 돼서 안정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4,300에서는 다 반영을 이미 한 지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뭔가 새로운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나오면서 미국 긴축은 아직 좀 더 남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더 좋아질 건 없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결론을 내리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9월에 0.75%포인트 올리고 11월에 0.5%포인트 그리고 12월에 0.25%포인트 올린다는 어떤 그런 긴축 로드맵은 아직까지는 지금 뭐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사실 그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내릴 때가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경기는 연착륙하고 연준은 아주 완만하게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가 주식시장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의 의미는 그게 좀 깨진 거죠. 연준은 여전히 조금 더 빨리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 나갈 거고 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는 조금 더 많이 나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걱정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 불안감이 뭐 9월 FOMC 전까지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그 8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전후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그래도 이런 불안감들이 좀 진정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완화가 되면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주 8월 한 13일 정도에 이제 미국의 8월 물가지수 상승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체적으로 어느 수준이 될 걸로 보십니까? 7월 같은 경우에는 8.5% 나왔는데. 그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그 전월 대비로는 거의 보합. 네. 그리고 YOY로는 한 8%대 초반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물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가솔린 가격과 같은 에너지 가격인데 에너지 가격은 좀 빠졌죠. 네. 특히 이제 가솔린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은 고점 대비 한 20-30% 이상 빠졌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 쪽의 물가는 여전히 좀 압력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빠진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8%대 한 초반 정도, 이 정도로 좀 다시 또 한 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8월 물가 지수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만약에 8% 초반 정도로 이제 떨어졌다 하면은 그게 시장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지난달에 이제 9.1%였고 지난달에 8.5%였는데 뭐 8월달 물가가 8% 초로 떨어지면은 여전히 8% 높죠.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이 어쨌든 바뀌었기 때문에 뭐 긴축에 대한 어떤 걱정,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 걱정 이런 것들은 좀 진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증시는 뭐 미국 못지않게 이제 중국 변수도 중요한데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제 섭찬성, 청두 그리고 뭐 선전 이런 이제 중요한 경제 도시에서 코로나 봉쇄가 다시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충격이 이제 과연 그 뭐 지난 봄에 있었던 상하이 봉쇄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들 하는데 아무래도 상하이 봉쇄 때보다는 그 뭐 충격이나 영향이 좀 덜하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너무 봉쇄를 세게 했을 때 후유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좀 그 좋아질만 하면 또 발생하고 또 좋아질만 하면 또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경기 회복
대한 기대 자체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진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그 중국의 어떤 공급망이 재개가 되어서 뭐 좀 세계 경기가 그래도 좀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예.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봉쇄 자체의 어떤 영향보다는 심리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떨어진 부분들이 네. 이제 이번에 뭐 그 10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 전국 공산당 대표 대회를 하게 되고 시진핑 3연임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 전후까지는 쭉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대로 중국 이제 공산당 대회 열어 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뭐 3년임을 결정하는 이 시기가 이제 한 달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3년임이라는 것은 최근에 없던 일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모험이고 좀 어려운 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본격적인 부양책, 경기 부양책을 좀 쓰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그동안에 대출 금리를 조금 낮추고 뭐 돈을 좀 푸는 식의 약간 뭐랄까 예비적인 어떤 부양은 분명히 있었는데 큰 효과는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월 중순 그런 어떤 큰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부양책이 나온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식의 어떤 경기 부양책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정책은 예전처럼 돈 풀어서 부동산 중심의 그런 경기 부양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정책들은 그 두 개의 축입니다. 하나는 이제 인프라 투자 쪽, 주로 이제 뭐 수력 발전, 그다음에 도시 철도나 도로,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어떤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투자하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소비 진작책인데 소비 진작의 핵심은 역시 이제 전기차를 비롯한 이제 전기차 와 같은 이제 소비 진작책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런 정책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시진핑 3년임이 정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은 이런 정책의 어떤 연장선 상에서 조금 더 나오거나 아니면 근데 본격적인 어떤 부양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제로 코로나를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이동, 그다음에 어떤 물건의 이동, 그다음에 자본의 이동이라는 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 서로 만나서 뭔가 자꾸 대화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 계약을 해야지 사실은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새로운 어떤 공사도 하게 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동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공사나 새로운 계획을 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의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어떤 인프라 투자 네. 그리고 이제 소비 전기차를 진작. 비롯한 소비 진작 이런 쪽이었는데 이런 쪽의 연장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더 완화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부양책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 초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이제 경기 침체 우리가 또 시장에 깔리지 않습니까? 곧 올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이미 시작됐다. 기술적인 침체는 뭐 미국에서도 두 개 분기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으니까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우리 이사님이 볼 때는 어떤 경기 침체 어떤 이렇게 시작하는 시기랄까 규모 이런 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경기가 그렇다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미국의 실업률이 40년대 최저치인데 예. 뭐 미국이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들이 사실은 좀 또 서로 다른 이유로 너무 나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격차가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좀 더 큰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 위기인데다가 뭐 지난 주말에는 러시아가 원래 가스 공급을 밸브를 열어서 독일에 대해서 가스 공급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잠그면서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나빠서 그래서 세계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은 그런 대로 괜찮지만
견딜만 한데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국가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지금 그 국가들 간의 어떤 괴리가 벌어진 게 저는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 괴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달러 강세. 예. 그러니까 돈이 이제 미국으로만 가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힘들지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 때문에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것만 잘 버티면 예. 미국에 또 새로운 3년, 5년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뭐 돈도 나가고 경기는 안 좋고 굉장히 좀 피폐해져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뭐 없지는 않지만 예. 이게 정말 당장 임박했다라기보다는 국가들 간에 지역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불균형이 생긴 문제가 분명히 있고 사실 이 불균형은 결국은 잘 나가고 있는 미국조차도 조금 꺾여야만이 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 자산 가격에 대한 그 불안이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실제로 정말 미국 경기나 어떤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올해보다는 내년 중반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약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국내도 지금 뭐 별로 오르는 날보다 내리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조금 상황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좀 박스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안 좋고 중국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되게 심각한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전 저점, 예. 지난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저점,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저점을 크게 하회하진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바닥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저희가 추석 지나고 나면은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지표를 통해서 또 한번 미국의 인플레가 좀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뭐 9월 그 달에 있는 FOMC에서 75bp를 인상을 하더라도 그 다음 그 연준 회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오히려 하단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좀 남아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가라는 게 성장을 하고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업사이드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상승 폭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좀 제한된 형태의 박스권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스권이 좀 바뀌어가지고 추세 상승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될지 하고 시기적으로는 언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 저는 이제 좀 빠르면 4분기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 중순이라면 뭐 10월, 11월 중순 정도.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계기는 이제 그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일단은 좀 뭔가 불확실한 게 더 나빠지진 않는다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러시아가 겨울까지는 이런 그 긴장감을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당분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러시아와 유럽 간의 어떤 에너지 문제, 요게 좀 해결이 좀 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1월부터 어떤 그 미국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75bp는 없다. 네. 뭐 25bp든 50bp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정점이 네. 뭐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이제 오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풍겨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보시기에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 내지는 안 좋으니까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나은 전략일지 아니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저가 매수 차원에서 조금 들어가도 될 상황인지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CPI가 그래도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면 예. 계속 좀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주식을 많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전저점 수준까지는 한 번 더 그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제 예상대로 미국의 물가가 아주 그렇게 좀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9월달, 10월달보다는 11월, 12월의 흐름은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금은 비중을 아주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정책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 그다음에 경기를 좀 덜 타는 쪽으로 좀 시장에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라든지 또는 경기 어떤 금리에 조금 예, 덜 민감한 내성이 있는 예. 업종으로 보자. 예. 네. 그래도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분명히 커지고 있고, 지금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네. 쪽이 이 경기를 안 타고 네.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에서 좀 더 기회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